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이제 저희가 그 회복을 어느 정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몇 년 차 정도 뭐 5년, 뭐 3년, 5년, 뭐 1년 이렇게 하고 또 절제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좀 편안해지는 시간들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회복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만만하지 않은 게 요렇게 좀 잔잔하고 또 편안하게 보내는 이 시간들 속에서의 복병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의 뒤통수를 후려친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를 확 꼬꾸러지게 만드는 그런 복병들이 있습니다. 그 빅북이라는 책, 저도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책에서도 이제 12단계를 밟아 나갈 때 우리가 뭐 안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부인들에게 또는 그 회복하는 가정들을 위하여 이런 챕터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절제 생활을 한 이후에 이제 어려움들 또 복병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해요. 사실 그래서 뭐 이제 거기 책에서 나온 거는 뭐 이제 너무 경제적인 거를 그동안 경제 생활 못했으니까 돈을 너무 열심히 벌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회복 생활에 집중하거나 이런 균형 같은 거 잃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몇 가지 챕터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보통 흔히 겪는 또 저도 이제 겪어왔었던 그런 이제 복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복을 어느 정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겪는 이제 어려움들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뭐 재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꼭 재발이 아니더라도 좀 회복이 좀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더뎌지거나 또 그릇되게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던 거를 좀 돌아보면서 저도 이제 회복의 복병들 이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회복에 어느 정도 막 1년, 2년, 3년 이렇게 연차가 늘어가면 점차 이제 좀 어느 정도 회복 이제 좀 편안해지는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러다 그 편안해지는 시간들을 가진 이후에 이제 어떤 편안해지는 시간들을 가진 이후에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좀 삶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뒤통수를 확 후려쳐가지고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를 넘어뜨리곤 하는 이제 복병이 뭐냐면 그 무료함이에요. 무료함.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중독 행위를 하거나 뭐 동반의존이든 성인 아이든 그때 우리가 어디에 꽂혀 있냐면 뭔가 굉장히 막 자극적이고 짜릿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이제 그 심취돼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 뭐 중독자 배우자 경우에도 또 중독자를 막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막 바꾸려고 하고 막 이렇게 맨날 들고 뛰고 하는 막 그 싸움의 역동 속에 늘 살다가 이제 그런 게 없이 잠잠하게 지내게 되면 이상하게 거기서 오는 무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은 평안한데 마음이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집안이 시끌벅적해야 될 것 같고 막 그것도 안 되면 싸움이라도 한바탕 벌려서 뭔가 집안이 시끌벅적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한 중독자는 마찬가지예요. 중독자는 더더욱 그렇죠. 중독자는 뭐 술, 마약, 도박, 인터넷, 성, 뭐 쇼핑, 음식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제 늘 지내던 사람들인데 그런 거는 늘 강렬함을 이제 수반하는 거죠.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인터넷하고 이제 어떤 게임 또 음식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절제하면서 이제 본정신을 유지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무료해요. 무료하고 내가 이렇게 평생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막 자극적이고 뭔가 막 꽝꽝 맨날 귀를 때리고 눈을 때리던 그런 것들이 이제 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굉장한 무료함들이 오고 그 무료함은 그냥 무료함을 넘어서서 공포에 가깝거든요.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맞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곧바로 재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지 않고 이제 대체 물질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성중독이었던 사람이 뭐 게임을 하게 된다거나 도박이었던 사람이 성으로 간다던가 이렇게 이제 메인 중독은 빼먹고 안 하더라도 이제 또 다른 자극적인 것들을 이렇게 찾게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다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 맞물려서 그것들이
다른 것들을 계속 자극을 하다 보면 결국은 중독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뭐 중독에 대한 영화들, 회복에 대한 영화들, 뭐 그런 모임 생활 하는 것들 좀 보다 보면 꼭 나오는 그런 경험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무 지겨워요. 나는 내 삶이 진짜 너무 지루하고 지겨워요. 그런데 난 이 지루함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전에 술 먹던 그 시절보다 지금의 이 무료함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이 평안함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거든, 자주 하거든요. 그게 이 무료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회복 과정에서. 그런데 이게 정상이지 우리가 막 엄청 자극적이던 삶을 살던 것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무료함을 깨고 다시 자극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또 중독행위를 하고 싶은, 또는 예전로 재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료함에 대해서 어떤 회복되는 삶에서 당연한 거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거죠. 또 다른 거는 이제 성격적 결함이에요. 이제 성격적 결함이 진짜 뒤통수를 후려 칩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술 문제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술을 뭐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마시다가, 몇 년 동안 마시다가 술을 마시지 않아요. 이제 절제해요. 뭐 얼마나 좋아요. 그 1년, 2년 지나면 그 술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오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삶도 조금씩 달라지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편안한 상황들 속에서 갑자기 내 삶을 후려치는, 또는 내 삶을 어그러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격적 결함들이에요. 이제 중독자들은 사실 제멋대로 병이거든요. 그 제멋대로 살다가 제멋대로 안 되니까 술 마시는데, 또 이제 재발을 하고, 또 동반의 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내 멋대로, 또 내 맘대로 배우자 바꾸고 싶은데 안 되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거거든요. 성인 아이도 마찬가지죠.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면서 이제 오는 게 뭐냐면 성격적 변화들이 이제 오게 돼요. 굉장히 이기적이 되고, 또 굉장히 그 간사하게 되고, 그리고 약간 음흉하게 되고, 또 음침하게 되고, 또 부정직하게 되고, 또는 통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고, 또는 인정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하게 되고, 뭐 질투, 분노, 이기심, 이런 것들, 또 제멋대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해져요. 물론 사람마다 성격적 결함은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탐욕, 어떤 사람은 교만, 어떤 사람은 두려움, 어떤 사람은 이기심, 이런 것처럼 이제 성격적 결함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부분에서 홈이 패어져서 그 부분이 계속해서 망가져서 성격적 결함들이 안 좋아질 상황에 놓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회복을 하는 거죠. 초반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술 끊고, 성 끊고, 배우자 집착하는 거 끊고, 성인아이 그 어떤 기질들 그를 끊고, 막 이런 것들 이제 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성격적 결함들을 같이 회복해 나가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이 성격적 결함들은 여전히 계속 더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에 파고들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 흠이 되어져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격적 결함 때문에 우리가 탈이 나고, 뭐 관계가 깨지고, 내가 또 곤란에 겪게 되고, 또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마약 중독자예요. 근데 마약을 끊었어요. 마약을 안 해요. 그런데 성격적 결함 중에 굉장히 두려움이라는 성격적 결함을 그냥 놔뒀다고 쳐요. 프로그램 안에서 12단계나 또 그 외의 프로그램 안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서 어떻게 되냐면 사회생활 하기 힘들어지게 되고, 사회로 나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집 안에서만 있다가 또 히코고모리가 되거나, 아니면 사회와 단절되거나, 또 인터넷이나 아니면 집 안에서의 가족들을 학대하는 그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와장창 어느 순간에 깨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박 중독이라고 쳐요. 근데 이제 도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외도도 하게 되고, 또 뭐 아이도 생기고, 그리고 뭐 피임도 하고, 피임이 아니죠, 낙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오는 또 죄책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성문제는 계속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런 일들이 난잡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현재 부부관계도 깨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깨지면서 와장창 깨지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동반 의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반 의존에서 어느 정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제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도 좀 이제 편안해지게 됐어요. 그런 부분에 자기가 더 이상 좀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성격적 결함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질투. 그래서 뭐 남편이 지금도 술도 끊고 뭐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옆집의 사람은 막 뭐 어디 대기업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막 나이스하고 굉장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 인간관계도 너무 좋고, 그리고 막 뭔가 업무적인 성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질투라는 성격적 결함이 이 사람이 있다면 그게 점점 더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쪼는 거죠. 막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너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막 굉장히 비난하고 욕하고 싫은 마음이 커지고, 결국 남편은 술도 끊고 열심히 자기 딴에서는 열심히 사는데 자신의 성에 차지 않아서 깨지게 되고, 그리고 트러블이 생기고, 또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녀들 또한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격적 결함이 사실 그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탐욕, 이기심, 질투, 게으름 이런 게 우리가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도 이 6, 7단계를 좀 약간 숨겨진 단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제 12단계가 적혀져 있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책에서도 사실 이 성격적 결함에 대한 설명이 좀 짧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부가적인 설명들을 하기 위한 책들을 많이 쓰는데, 한국에서 이제 듀랍더락이라고 돌을 던져버리세요 이런 책을 쓰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책이 사실 그렇게 막 엄청 12단계 영성에 부합하는 책은 아니거든요. 좀 약간 인문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책들을 사용해서 하면 또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격적 결함들이 한마디로 잘 더디고 잘 되지 않고 티도 안 나고, 그리고 막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뭔가 어려움이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게을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의 삶을 좀먹고 아주 심하게 우리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경우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격적 결함 중에서 제가 약간 그 조바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무료함을 참지 못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막 항상 뭔가 자극적인 것을 봐야 되고, 그래서 막 뭐 예를 들어 유튜브를 계속 보거나, 뭐 꼭 그게 뭐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게 아니더라도 막 유튜브를 뭔가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뭔가 뭐 스포츠를 보거나 막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을 굉장히 봐야 되는 직성이 풀리는 게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집착하고, 또 제가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몰입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안 하는데 하고 싶은 일을 정말 미친 듯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성향들을 제가 그동안 좀 방치했어요. 그러다 보니 회복이 좀 벌써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방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뻥 하고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가족이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는데 해야 되는 일 안 하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펑크들도 나고 해서 굉장히 제가 좀 반성하고 굉장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되게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적 결함이 이 회복에 절제하고 생활한 이후에 어느 정도 하더라도 이제 성격적 결함이 뒤를 후려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후원자들을 위한 6, 7단계가 성격적 결함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챕터를 60일 정도로 만들어서 따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놨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티가 안 나고 뭔가 빨리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지만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크게 어려움을 낭패를 겪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성격적 결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여전한 환경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회복을 해나갈 때, 특히 부부들이 회복해 나갈 때, 해나갈 때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이제 배우자가 회복을 하러 왔으면, 이제 여자분이 그러니까 아내분이 회복을 하러 왔으면, 그러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이제 회복을 하러 왔으면, 한 명만 회복하러 왔으면 이제 배우자가 이 회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한번 통화 정도는 해보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한 사람이 회복하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들을 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건 같이 회복하는 거예요. 같이 회복해서 보조를 맞춰야 나중 돼서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은 회복을 해나가고 한 사람은 회복을 안 하잖아요. 멈춰져 있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한 사람은 회복해서 너무나 잘 이렇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에, 이 사람은 예전의 관점 또는 자기의 시야로 또 회복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못마땅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병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회복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쪼기도 하고 막 너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기도 하고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지켜봐 줄 필요도 있는데 본인이 병드니까 그거를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한 환경들 이것 중에 하나가 가족입니다. 중독자가 회복해 나갈 때 또는 동반 의존자가 회복해 나갈 때 또 성인 아이들 회복해 나갈 때 가족들은 같이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병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당사자들만 회복을 해 나가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은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제 뭐 과도한 기대라든 자기 판단대로 하든 아니면 병든 부분으로 인해서 막 상대방을 공격하든 해서 막 이렇게 힘들게 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페이스는 잘하고 있는데 자꾸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이. 자기 페이스에서는 어느 정도 절제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또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리고 더 막 재촉질하고 막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오는 굉장한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회복하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버텨줘야 돼요. 버텨줘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의 역량을 키워야 돼요. 이런 환경들에서도 자기가 버텨낼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회복의 역량들을 키워야 이제 이 상황들을 잘 버텨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잘 버티면 이제 이 사람도 자신이 병들었다는 걸 깨닫고 이제 따라오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수순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게 잘 이제 버티지 못한다 아니면 계속 이제 오히려 맞불을 논다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외국에 이제 한국에는 중독에 대한 영화들 많이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중독 영화들을 같이 가끔 보면 거기서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그 중독자가 굉장히 여전히 이제 술 만신창이의 사람인데 같이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이제 한 사람이 회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회복을 하고 나서 이제 뭐 회복 기관이나 어디 들어가서 이제 회복하고 이제 다시 와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났더니 너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막 병든 부분들, 자기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회복하고 있는데 가족은 회복하지 않아서 헤어지십시오. 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하지만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앞서가신 분들이 있다면 회복하신 분들이 있다면 버텨주세요. 버텨주시고 더 열심히 회복하세요. 그러면 역량들이 커지면서 그 사람의 약함도 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따라오게 되고 이런 것까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반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려하는 거는 이제 누군가 회복하려고 나오면 가족도 같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은 제공해요. 그래서 전화도 한번 해보고 전화 통화도 한번 하고 또 혹시 회복의 마음이 있는지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가려는 마음들이 있는지 또 알려드리고 만약에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다리는 만들어 놓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전한 환경이 나중에 회복된 사람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정신착란인데요. 이 정신착란은 뭐냐면 이제 회복 어느 정도 해나가잖아요. 근데 그 제가 이제 그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들 중에 하나가 그 이 중독은 그 굉장히 교활하고 간사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혼미하게 한다. 막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어느 정도 잘 지내고 있는 순간에도 이제 이게 중독이 정신병이거든요. 또 동반의존도 정신병이고 성인 아이도 정신병이에요, 사실. 정신 안에서 막 이상한 생각들이 들고 또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들이 막 갑자기 탁탁탁 그 생각들이 획획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이후에
그리고 꽤 올바른 생각들을 하게 된 이후에도 어느 순간에 탁 하고 탈칵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프로그램이나 회복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밟고 있지 않다면 이 정신적인 이 정신 착란에 의해서 마치 이제 머릿속에 칩이 하나 딱 심겨진 것처럼 그 생각에 의해서 이제 정신이 획가닥 돌아서 이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옳은 생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신 착란이 딱 들어오면 그게 옳은 생각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 착란에 의해서 이제 실수들을 하게 되는, 거꾸로 가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실수했던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제 어느 정도 본정신을 유지한 이후에 정신 착란이 딱 스며들게 되면 중간에 딱 끼어들게 되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서 정신 착란, 그러니까 그 잘못된 생각들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뻥 하고 결과가 안 좋은 거죠. 터지는 거죠.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 이제 뭐가 있었을까요? 예, 하여튼 저도 이제 몇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제 계속 추구를 했었는데 뻥 하고 터졌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생각하고 또 그런 정신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질주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굉장한 낙담과 우울과 무기력과 자기 연민들이 오거든요. 그게 사실 그 재발 후의 숙취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벌벌벌 떨다가 그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좀 본정신으로 아니 저기 제 몸과 정신이 좀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 착란에 의한 실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 착란의 부분을 좀 잘 하려면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멤버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임을 다녀야 되고, 또 매일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변에 좀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아 잘못 생각했구나라도 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모임 생활하면서 이제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것도 듣게 되고, 또 매일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안에서 검토도 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제 딱 칩이 또 심겨져 가지고 삑 하고 실수하게 될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제 회복이라는 건 사실 장기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그 장기 마라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초반에 어려움들이 있고 또 중반에 어려움이 있고 말기에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회복한 지 한 뭐 25년 요 정도 됐지만 말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뭐 한 50년 막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막 이런 건 아니니까 그 제가 이제 한 요 중반 정도의 어려움들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겠죠.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제가 발견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제 어려움들이 또 있어요. 처음에 회복 딱 시작할 때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요 회복을 어느 정도 시작하고 절제 생활을 어느 정도 할 때의 어려움들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